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5.24 대북제재 조치 무력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5.24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북한의 사과와 배상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이 한국을 직접 공격해 장병 46명을 희생시킨 전쟁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5.24 조치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됐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의 원인이 됐던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인사들은 10년 전 발생한 천안함 폭침이 단순한 무력 시위를 넘어 북한의 전쟁 행위였으며 이와 관련해 북한의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한국에서 근무했던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 정부의 5.24 조치 해제 가능성 제기에 대해 북한은 한국 장병 46명을 희생시킨 천안함 폭침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행동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재를 면제해서는 안 되며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재임한 버웰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천안함을 침몰시킨 것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전쟁 행위로 규정하면서 한국군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같은 해 11월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해 4명을 숨지게 하고 여러 명에게 중상을 입힌 것은 한국 영토에 대한 직접 공격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은 이 같은 터무니없는 공격에 대해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반드시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의 5.24 조치 실효성 상실 발언과 한국 내 시민단체의 남북협력 전면 재개 촉구, 또 일부 정치인들의 5.24 조치 실효성 상실 지지 입장 표명 등에 대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46명의 장병에게 무례를 범하고 모욕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의 평가처럼 5.24 조치가 상당 부분 실효성을 잃은 것은 한국이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한국 정부의 바람대로 5.24 조치를 해제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행동을 바꾸고 선의의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은 현재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핵 억지는 현재 미국이 보유한 핵전력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류 월터 미국 국방부 핵문제 담당 부차관보는 26일 미국 공군협회 산하 미첼 연구소가 주최한 핵 억지력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이 북한의 핵 생산 역량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터 부차관보는 북한의 핵물질과 핵무기 비축량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기밀 사항에 대해 자세히 밝힐 수 없다면서도 미국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mean, we have a fairly decent picture as to what North Korea's production capacity has been able to generate so far. They are not yet on the scale of some of our other armed potential adversaries. 월터 부차관보는 또 미국의 핵 억지력 측면에서 북한의 단기적 핵 위협에 대해 어떤 보완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미국의 핵 전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핵 전력에서 새로운 능력을 더하지 않더라도 북한 등 어떤 적들의 위협도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the department has taken a view that our nuclear forces, as they exist, are ready and robust and deter all adversaries, whether that's from Russia to China to potentially North Korea or Iran. 월터 부차관보는 미국이 이 같은 핵 능력을 바탕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비롯해 한국, 일본 등 동맹에 해구산을 제공하고 안심시켜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월터 부차관보는 또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핵 억지 방안과 관련해 중국의 핵 전력은 매우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3자 간 군비 축소를 강조하는 핵심적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이른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공군의 핵심 전략 폭격기 B-1B 랜서 2대가 또다시 한반도 동해 상공에 출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7일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B-1B 랜서 폭격기 2대는 동중국해를 거쳐 대한해협과 동해, 일본 상공을 훈련 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 공군 공중급유기 2대와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들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B-1B 전략폭격기는 앞서 지난 12일에도 한반도 인근 해역을 비행하는 등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 잇따라 비행에 나선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번 B-1B 폭격기 비행은 북한이 지난 24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침을 밝힌 데 대한 경고의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북한 등의 불법 해상 활동과 관련한 해상 제재주의보는 제재 위반의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고 국제 선주 보험 그룹이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의 기반을 둔 국제 선주 상호보험 조합 그룹은 지난 22일 미 정부가 이달 중순 북한과 이란, 시리아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통해 해양 산업의 제재 위반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며 환영 입장을 밝히고 선주 상호보험 조합도 이와 유사한 회람문을 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합그룹은 또 미 행정부가 제재 위반 위험이 있는 기관들에게 미국 정부가 기대하는 주의 의무와 기타 제재 준수 활동 수준을 세부적으로 공개해 향후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 정부가 규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제재를 위반했다고 간주하는 기업에 대해 취하는 조치가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업 중단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의 제재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통계 교육 사업에 올해부터 6년간 490만 달러, 한화 약 6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27일 314차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를 열고 유엔의 대북 지속가능발전 역량 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 의결해 이 같은 지원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한국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올해는 72만 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국제 통계 원칙과 통계 이용 방법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